사람 이야기, 사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사이입니다. 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지혜님, 우리 방송에 처음 오셨잖아요. 네. 짧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 김지혜입니다. 목소리가 좋으신데 혹시 예전에 하셨던 일이 어떻게 되실까요? 예전에 한 라디오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또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요. 그때 방송했었을 때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을까요? 방송에서 기억에 남았던 일이요? 네, 방송을 했었고 또 라디오 방송이니까 네네. 우리도 라디오 방송 하셨던 일도 라디오 방송이니까. 라디오 방송을 하면 이제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늘 이제 항상 청취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약간 출석 체크처럼 매일매일 연락을 주시던 분이 계신데, 지혜님 저 듣고 있어요, 뭐 이런 네, 거네요. 지혜님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뭐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항상 이런 멘트를 음. 보내주셨는데 한 번은 그분이 한참 동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안 하셨던 거군요. 출석 체크를 매일매일 하시던 분이 문자를 안 보내주시니까 저도 약간 사람이 약간 그분한테 스며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괜스레 걱정이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고 무슨 일이지 했는데 한 몇 달 뒤에 그분이 장문에 이제 사연을 남겨주신 게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동안 연락을 못 드려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 제가 죄송하고 또 감사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게 기억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매일 듣는 분이기 때문에 네. 지혜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런 걱정된 마음과 다시 돌아왔었을 때 이 반가운 마음이 교차하지 않았었을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좋아했던 뭐 곡들을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날은 그분이 좋아하는 곡들로 많이 구성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 DJ답게 잘하셨네요. 네. 그럼 새로운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때요? 예전에 근데 진짜 지혜님이랑 네. 저랑 한번 작은 스튜디오에서 한 적은 있잖아요. 네. 여기 오니까 우리 문희님이 성공하셨구나. 왜냐면 제가 조금 더 붙이자면 지혜님은 원래 저의 지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방송을 만들어 왔고 성장해 갔는 거를 네. 조금은 더 기억하시는 분이 아닐까. 그쵸. 저는 문희님을 보면서 진짜 한 우물을 정말 열심히 잘 파고 그 안에서 저렇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항상 늘 느낍니다. 성공했다는 말이 그래도 기분이 좋긴 하네요. 네, 존경해요, 진짜로. 고마워요. 그러면 혹시 즐겨보는 유튜브 있을까요? 즐겨보는 유튜브요? 네. 요즘에는 제가 홈베이킹에 또 관심이 많아져서 홈베이킹. 네, 베이킹하는 그런 유튜브를 좀 보고 있어요. 그럼 홈베이킹에는 그냥 만드는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재료라든지 뭔가 다양한 걸 넣는 거를 보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만드는 게 일단 목적이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쉽게 만들고 또 어떻게 하면 실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들, 그런 팁 같은 것들을 알려주는 게 저는 좋거든요. 그럼 오늘 안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내가 만들어서 가져오려고 했는데 호두전갈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미안해요. 망했어요. 제가 너무 훅 들어간 것 같아갖고 청취자분들도 놀랐을 다음에 또 거예요. 가져갈게요. 그러면 최근에 만들었던 것 중에서 진짜 맛있었던 거. 최근에 만들었던 것 중에 마들렌. 마들렌. 그 마들렌이 부드러운 빵 맞는 건가요? 그쵸, 그 조개 모양 빵을 마들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배꼽이 올라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군요. 그게 배꼽이 잘 올라와야 되고 또 그 조개 무늬 결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확실히 마들렌 모양이 예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예쁘고 또 촉촉하고 맛있어야 되는데 이게 맛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양도 예쁘고 배꼽도 예쁘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점심을 안 먹고 왔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걸 잘 설명해 내가 주니까. 계속 홈베이킹 얘기를 했구나. 그런데 그러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홈베이킹. 가장 어려웠던 홈베이킹, 이거는 난이도가 진짜 높았다. 아직 제가 성공하지 못했던 식빵이요. 식빵. 식빵을 만들고 싶어서 오히려 제가 식빵은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많이 먹는 건데도 불구하고 홈베이킹으로 하기엔 진짜 어렵군요. 식빵은 이거를 이제 숙성시키고 그 뭐라고 하죠? 부풀게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약간 모양에 맞게 딱 나와야 되는 거군요. 그 진짜 딱
그램 수도 딱 맞아야 되고 그 음. 온도와 습도가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이렇게 잘못하면 약간의 욕심을 가졌더니 이게 너무 약간 오바돼가지고 저는 분명히 식빵을 구웠는데 바삭바삭하게 나왔어요. 아니 이걸 잘라보니까 약간 치아바타 겨울 같은 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세밀한 작업을 해야 식빵을 홈 예, 베이킹으로 먹을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지금 지혜님 같은 경우에도 홈 베이킹의 레벨 정도가 중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홈 베이킹으로만 봤었어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만들어 봤으니까. 네. 초짜는 아닌 것 같아서요. 뭐 지혜님이랑 이렇게 오프닝 재밌게 얘기했는데 또 준비한 주제가 있어요. 네. 이 주제가 지혜님이랑 얘기하기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아는 사이고 우리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또 얘기하다 보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친한 사이란 네. 혹시 친한 사이란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친한 사이는 뭐 연락을 매일 뭐 자주 하지 않아도 자주 보지 않아도 언제 만나도 어색함이 없는 그런 사이를 저는 친한 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20대 때는 자주 만나고 자주 연락하고 자주 밥을 먹거나 이런 거였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가고부터는 친한 사이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는 거군요. 그쵸. 점점 바뀌고 있죠. 그럼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예요? 아니면 뭐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지금 제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예요. 친구. 그러니까 네. 나이가 같아야 되는 건 맞네요. 그쵸?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그 친구인데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럼 친한 사이한테 특별하게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준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친한 사이면 뭐 술을 먹어도 아니면 뭔가 같이 해도 아니면 그냥 대화를 해도 뭔가 나도 모르게 나사가 풀릴 수도 있고 맞아요. 뭔가 그냥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은 이렇게 차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나운서 모드군요. 네, 그쵸. 이게 헤드셋을 끼고 마이크가 있으면 아나운서 모드가 돼요. 근데 친한 친구들과 있으면 제가 돌고래 소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하이 텐션으로 막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친구들이 제가 방송하는 걸 들으면 깜짝 놀라게 이름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들어요. 이게 지혜가 맞는지 아닌지. 내 친구의 목소리는 왔는데 그러니까요. 말하는 게 다른 것 같아. 제 친구가 원래 끝까지 안 듣는 앤데 얘가 맞나 하면서 끝까지 이름 들으려고 끝까지 들었대요. 제 방송을. 저도 근데 지혜님 방송을 몇 번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 단톡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한번 올려줬잖아요. 그랬나요? 그러니까 방송 시작하고 나서 네.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준 게 아니라 나 이 시간대 방송한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저녁 시간에 앱을 깔아서 우와 들었던 것 같거든요. 감동이다 진짜. 내 친구가 얼마나 잘하는 걸까. 와. 근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네. 항상 들었던 친구의 목소리인데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긴 했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났었을 때는 편안하게 대하지만 이제 지혜님은 청취자분들 만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런 단아한 목소리와 이 차분한 목소리로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쵸, 내 안에 차분함을 끌어내야 돼요. 친구들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근데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해보니까 친한 사이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남들이 그냥 친한 친구, 베스트 프렌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고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대중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어떤 국어사전에 정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친한 사이가 맞는데 내 기준에서는 좀 달랐던 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친한 사이가 맞는지 아닌지가 헷갈리더라고.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자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잘 몰라. 안부 인사를 정말 뭐 1년에 한 번에 할 때도 있으니까 30대가 지나고 자기 일이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친구를 만날 시간들이 없어져서 저 친구가 나한테 뭔가를 해줄 때 미안한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생일을 챙겨준다거나 아니면 연말인데 뭔가 인사가 온다거나 아니면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억에 있는 무언가가 했었을 때 뭐 장소라든지 그런 걸 갑자기 연락 오거나 전화 왔었을 때 그 이름 뜨면
그 미안할 때 있거든요. 아, 갑자기 연락이 오면. 네네.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맞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편하게 연락해도 아니면 생일을 챙겨줘도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었을까. 지금 지혜님이랑 좀 얘기하면서 정의를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고 아마 친구들 듣다가 친한 친구들이 갑자기 이 방송 듣다가 연락 올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저도 근데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 꼽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30대가 지나고 나서 불현듯 사고가 터질 때가 많거든요. 그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뜻밖의 사고들이 터지는데 그 속마음을 다 얘기를 못해요. 가족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못할 때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와주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줬었을 때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이 친구는 내가 평생을 잘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혼을 하면 축의금도 더 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대소사가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맞아요. 40대가 돼보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돈에서 이 친구한테 선물을 주거나 뭔가 해줬었을 때 참 아무렇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가 지금 또 연락을 하고 최근에도 연락이 와서 오늘도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뭔가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추석이 다가오니까 또 연락할 수도 있고. 혹시 추석에 친구는 안 만나나요? 친구 못 만나요. 다들 바빠져가지고 이제. 이게 예전에는 추석 다가오면 친구를 만나서 잠깐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에는 가족들이랑 보내고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한 4, 5년 전에 추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요. 왜냐면 지금 추석 다가오니까 그리고 이 방송이 추석에 올라가거든요. 네. 우리가 오프닝에서 조금 더 추석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공감이 갈 수 있잖아. 예전에 기억에 남는 추석. 예전에 기억에 남는 추석. 네. 친구랑 보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한 가지는 놀이공원에 갔어요. 추석에 놀이공원을 갔다고요? 친구들. 근데 이게 눈치 게임인 게 진짜 눈치 게임. 진짜 예상하지 못한 대답인데. 아, 그래요? 놀이공원에 갔는데 진짜 그날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타지 못했던 놀이기구도 진짜 많이 탔었던. 웨이팅 없이 네, 즐길 것 같다. 네, 아주 잘 즐겼던 그런 추석이 기억이 나고. 오늘 이 방송 듣고 추석에 놀이공원 가는 친구 모아서 가자고 하는 그렇게 되면 분들 이제 사이에 위상이 이제 생길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진짜 네. 빈틈이잖아요. 맞아요, 빈틈이에요. 다들 이제 내려갈 때 서울이 텅텅 빈다고 하잖아요. 추석 그렇죠. 연휴에는. 그리고 한 번은 궁에 갔어요. 궁. 근데 그러니까 뭐 덕수궁, 경복궁에 창경궁, 갔거든요. 경복궁 이런 데 가셨군요. 근데 궁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아, 왜냐면 추석이라든지 명절 때는 네. 행사도 많이 하고 뭔가 사람들이 약간 전통적인 걸 네, 찾고 그런 싶어하는 것들이 느낌이 있잖아요. 드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많이 가잖아요. 네, 궁에 갔는데 진짜 애기도 진짜 많고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연령대, 가족들이랑 온 분들이 진짜 많아서 아, 여기 오는 게 맞나? 진짜 놀이동산으로 다시 가야 돼. 놀이동산이 잠깐 그리워졌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참 추석이라는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친구들끼리 이제 취준생 시절 있잖아요. 네. 그때는 집에 못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좀 변했을 수도 있지만 9월이나 10월 때 공채 기간이거든요. 이상하게 추석은 면접, 서류 뭐 이런 거랑 다 엮여 있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안 내려가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그런 전통 음식 전 부쳐 먹고? 네, 추석 음식을 먹었던 기억. 우리가 부쳐 먹지는 않고 당연히 사 먹어야죠. 사 먹었던 기억이 나네. 저 그런 기억 있어요. 예전에 지방에서 혼자 일을 할 때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 추석이었어요. 그때도. 근데 저는 추석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명절이. 근데 그때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TV를 틀어도 뭐 연예인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고 그런 프로그램들 되게 많잖아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히히호호 이러면서 웃고 있는데 마음이 되게 허해지는 거예요. 원래
추석 뭐 설날 이런 명절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진짜 이런 날은 가족이랑 함께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진짜 깨달았어요. 오히려 현실과 TV 안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네, 괴리감이 엄청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그 1년 전에는 가족들과 전을 부쳐 먹거나 네. 아니면 뭔가 하면서 TV를 보고 있었을 텐데 되려 다 모이는 게 저는 되게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사서 하지? 이랬는데 온도차가 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있을 때는 몰라요.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친척들도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모여요. 맞아요. 1년에 한 번 보는 사람들인데 뭐가 번거롭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오늘 오프닝 토크 다시 돌아와서 네. 그럼 친한 사이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딱 하나만 알려주죠. 이건 친한 사이가 맞다. 이런 사람은 친한 사이로 딱 생각해도 된다. 하나만 알려준다면. 하나만 알려준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편하게 뭐 연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얘기해줘요. 예를 들면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냥 전화했는데 받아준 사람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맞아요. 그거. 그런 사람? 네. 내가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 누구한테는 하소연을 하고 싶은 날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회사에서 상사한테 엄청 깨졌어요. 아니면 뭐 남자친구랑 깨졌어. 근데 누구한테 막 연락해서 하소연을 하고 싶고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얘기는 뭐 엄마 아빠한테 하기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누구한테 할까 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친한 사이가 맞다.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한 명 정도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다 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뭐 5명 있으면 그냥 부자예요, 전생에서부터 엄청난 덕을 쌓았다. 저도 친한 사이는 이런 것 같아요. 조금 물질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냥. 왜냐면 따뜻한 얘기는 지혜님이 다 하셨으니까. 네. 밥을 같이 먹잖아요. 비싼 밥을 이제 먹잖아요, 30대가 되면. 그냥 내가 내고 주고 싶을 때. 저 친구가 뭐 같이 내작 안 하고 그냥 내가 오늘 뭐 한 10만 원, 15만 원짜리 밥을 사도 아무렇지 않을 때. 와, 부자다. 그런 친구가 생기면 이 친구도 나를 그만큼 친한 사이로 생각하고 나도 그 친구를 친한 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물질적인 걸로만 기준을 잡지 않겠지만 왜냐면 나중에 되면 다 그래도 돈으로 다 연결되거든요. 또 돌아오기도 하죠. 결혼할 때도 축의금 이런 게 들어가고. 맞아요.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오늘 편하게 지혜님이랑 얘기 나눴는데 청취자분들도 오프닝 들으면서 친한 사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추석이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연락해보시는 것. 추석 잘 보내라고. 그럼 추석을 핑계로 연락을 더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 핑계가 되게 좋은 거예요. 맞아요. 아주 좋은 핑계예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에게도 추석 인사 짧게 남기자면 지금 뭐 가족들이랑 송편을 먹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테고 산소에 다녀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는 분도 있겠지만 추석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 가족과 친구들과 오랜만에 또 덕담도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취자분들이 기다리는 사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